미국 증시 하늘이 열렸다. 과연 한국 증시도 하늘이 열릴 것인가? 오늘도 빅리치의 경제 전망은 계속됩니다. 자, 지금 시간은 10시 14분 27초가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먼저 우리나라 주가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빅리치가 계속 상승을 즐기라고 했는데 주가가 한 이틀 정도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상승을 즐기면 된다고 그랬는데 한 이틀 정도 빠지고 나니까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좀 깊어지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그 박스권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 박스권에 지금 큰 박스권과 작은 박스권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매물대 회색 부분에 합집합 정도의 매물대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무리수죠. 그래서 제가 봉을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분들에게는 이거를 선물 옵션 하는 분들에게는 이 저가 잡기를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이 박스권 이 부분에서 또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서 움직이고 여기 회색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야 상승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바닥에서 여기까지를 목표치로 잡았다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상승이 지속되는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고 어떤 저항대에 도달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해보자고 그랬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게 그린 트렌드하고 작게 그린 트렌드인데 이 트렌드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 달러 선물에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롤오버 된 그 물량하고 새로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이나 한 며칠 정도는 이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상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다시 하방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하락에서 수익을 구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바뀌면서 또 이런 상황에서는 하방을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방을 가지고 있고 상방을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상방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들은 지금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는 맞춰놨겠죠. 제가 봐서는 한 119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하방으로 봤던 사람도 상방으로 봤던 사람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자, 하방으로 봤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손절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올라갈 때는 굉장히 겁을 주면서 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우리 주가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그리고 제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로 제가 18일로 봤는데 19일 날 변동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카페에서 저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변곡점에 대한 하루 이틀의 오차는 좀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약세가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다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거는, 이거는 어떤 주체 세력의, 이게 지금 보는 거는 5분봉입니다.
어떤 때는 5분 봉, 어떤 때는 30분 봉, 어떤 때는 60분 봉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차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매매 기법은 향후에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다시 약세로 보이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왜 빅리치가 타이틀을 중국 관련돼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중국 증시 하늘이 열렸다. 한국 증시도 하늘이 열릴 것인가? 자, 이런 제목을 했던 이유는 중국의 통화량이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시중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아베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공급이 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카페지기로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를 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며칠이죠? 이게 11월 19일 날 중국 붕괴에 대해 기대를 갖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경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금융에서 나온 뉴스를 짤막하게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2천억 위안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유동성 공급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은행 간 금리죠. 은행과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금리인데 이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리보 금리라든지 한국에서는 이제 코보 금리라고 해서 은행과 은행 간에 돈을 빌리는 금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금리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이버 금리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중국에서 은행과 은행 간에 거래하는 금리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게 1일짜리고요. 이게 일주일짜리, 그리고 2주일짜리,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리고 9개월짜리, 1년짜리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무슨 놈의 은행 간의 거리가 하루짜리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자, 리버금리라든지 우리나라의 코버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에서 거의 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일자의 금리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전형적으로 경제가 불안했을 때 통화량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는 거죠. 은행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은 문제가 있는 나라고 경제에 대해서 통화량을 이렇게 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에서 딱 보시면 양적 완화가 일어나고 이 대규모로 일어나면은 빠지는 그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장기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그 높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이 정말로 크게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이에요. 거의 일치하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장기 금리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버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양적 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9개월치하고 1년치는 좀 여유가 있었던 부분인데 3개월하고 6개월이 전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아주 많은 양의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9월 11일 날 저희가 이 카페에 올려드리고 어떤 상황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중국은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자, 중국은 이게 아마 11시 30분에 공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 월요일 날. 자, 여기서 다시 이게 돈을 푼다 그러니까 내려가기 시작하죠.
금리가 시중의 은행들에게 아까 뉴스에서도 봤지만 돈을 푼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1개월치, 3개월치는 아직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당연히 조금은 걸리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그러면 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느냐 하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를 보면은 자금이라는 게 한꺼번에 확 쏟아붓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에서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다시 밑으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는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부채가 카페에서 보니까 그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요. 자, 여기 글을 보면은 중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게 돈을 찍어가지고 부채가 늘어나면 돈으로 막으면 된다.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자, 중국에서 지금 빚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위안화에 대한 부채지 달러에 대한 부채는 그다지 크지를 않고, 물론 달러나 유로, 최근에 유로화로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 무슨 문제가 봉착이 되면은 당연히 위안화만 풀면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위안화만 풀면 되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처럼 IMF가 왔을 때 국가 부도가 나는 거는, 부채로 인해서 국가 부도가 나는 거는 달러 국채를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요구가 들어오겠죠. 뭐 만기가 될 때는. 근데 달러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근데 기존에 지금 중국은 뭐 3조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가 있고, 그럼 국채가 돌아올 때마다 이거를 메꾸면서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메꾸면서 지금 유로채로 또 새로운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걸 갚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IMF에 SER에 편입이 돼 가지고 준기축통화국이 된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위안화는 싫어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일본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준기축통화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좀 그 돌아가는 사정은 알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위안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조금은 좀 그 마음 알기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뭐 극단적으로 글로벌 쪽에서 강세가 가면서 중국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기준 틀로 박혀 있으면 시장을 보는데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건 정말 미국 놈들 나쁘고 뭐 중국 놈들도 또 나빠요. 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사는데 거기에 끼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양적 완화는 어느 나라나 가능하지만 기축 통화나 스와핑이 가능한 나라가 아닌 곳에 양적 완화는 해당국의 경상수지 달러 보유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중국은 조작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거는 조작할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달러 보유하는 거를 다 저기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고요. 이미 중국이 이런 거는 한국에 있는 빅리치라는 사람도 양적 완화를 할 줄 안 할 줄 아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이거 대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포를 통하고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미 시중에 달러를 공급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달러가 부족하는 일은 없겠죠. 자, 중국이 양적 완화를 했는데 꾸준히 달러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100이라는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서 100이라는 달러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결국은 중국은 돈을 풀어가지고 위안화가 시중에 더 많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7위안에서 이게 8위안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막 자료도 찾아가지고 올리고 뭐 이러는데요. 지금 시간은 10시 34분 54초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런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 지금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통화량 공급을 하고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980년대 일본도 똑같은 현상을 겪었어요.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는 말만 보호무역주의지 이미 80년대는 미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치르고 또 달러 시스템에 의해서 공격이 시작된 때였고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었다는 일본이 통화 정책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줄었다 풀었다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굉장히 이렇게 아베노믹스가 나타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자, 이때도 일본이 통화량을 굉장히 늘렸었는데 이때부터 2000년대 초죠. 이때부터 미국하고 거의 동조로 인플레이션도 같이 유발시켰고 요번에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 1980년대 이 미국한테 당해놓은 일본은 어느 정도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이 통화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하고 경기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통화량을 많이 발행을 하면서 통화 남발이 된 거죠. 자, 여기서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크게 공급을 하고 크게 이제 그 줄어드는 반면에 자, 여기서도 보면 일정하게 통화가 늘어나고 이처럼 변동성이 심한 적은 없었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이때 당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품을 만들어낸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이런 돈 통화량들이 뭐 들쑥날쑥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몇십 년 동안 경기 침체가 오고 죽어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자빠지는 부분에서는 정말 힘들면은 돈을 풀고 또 줄였다 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중국이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품을. 이렇게 돈을 막 뿌려대면은 결국 이 돈은 위험 자산으로 누군가가 물꼬를 터주면 붐이 일어납니다. 붐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붐이 일어나지를 않으면 거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중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상해 주가 지수인데요. 돈을 딱 풀자마자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양봉을 크게 내고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중국 주식을 사가지고 세배를 먹었니, 뭐 위안화도 강세를 보여서 돈을 먹었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 과거에 우리도 80년대 보면은 뭐 10배도 먹고 20배도 먹고 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돈 풀고 뭐 하면은 확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그 반복을 계속해요. 우리는 이제 박스피라고 해서 500에서 1000포인트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은 그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하고 뭐 어느 정도 규모를 G2라고 해서 키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한번 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가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6배나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다시 이게 뭐 거의 1500, 1800 이런 정도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버렸다는 거는 이건 뭐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다가 지금 또 올라가면 이 정도로 올라갔다가 고점을 못 넘죠. 이 고점을 못 넘는 거는 또 다시 내려온다는 건데 이미 이제 돈이 풀리면서 이게 과거의 일본처럼 아주 미친 짓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본 니케이를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이런 현상을 물론 이 앞전에서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두 번에 걸친 유류 파동으로 이 일본도 엄청나게 굴곡이 심하다가 정말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정작 그 프라자 합의는 이 85년에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통화량 부분에서 들쑥날쑥하고 정말 통화 공급이 잘못된 부분이 이런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달러 시스템에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본시장을 서서히 개방하는데 이 달러 부분이 들어가서 일본의 모든 위험자산이나 부동산들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이 근처에서 팔고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빠져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통화량이 들쑥날쑥 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이 부분들이 여기를 거치고 최종 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 저점도 깨죠. 이 저점 깨고 여기서 바닥 다시 한번 다지고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일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하고 요번에 상승을 거의 같이 하고 환율 부분에서도 달러하고 똑같이 달러 강세를 보이다가 어떤 환율에 대한 그 협약이 맺어지면 어마어마한 절하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위안화의 그 강세도 요번에 예상도를 그릴 때 제가 이런 거를 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중국의 위안화죠. 위안화를 한번 보시면은 저는 목표치를 여기 바닥에서부터 거의 이 꺾이는 부분도 예상을 했지만은 8위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예상도를 쭉 그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8위안은 유지가 되고 분명히 무역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깨진다고요? 이거는 깨져도 또 협약을 해야 되고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꺼리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뭐 어쨌든 간에 경제나 이런 부분에 다 브레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지금 어 블랙체인을 이용한 그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만든다는 것도 모두 자본시장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뭔가 준비를 다 갖춰놓고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도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자, 미국에서 아직 환율 보고서도 지금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좀 우스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 약세는 자체는 이미 통화를 풀면서 나온 약세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약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도 위안화하고 같이 동조를 보일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어느 기본적인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사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파헤쳐 가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하면은 누구든지 시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디스에서 제공하는 세계 경제의 맵이죠.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제가 그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자, 미국이 지금 엠리스크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엠리스크로 바뀌고 리세션이 이제 뭐 침체가 일어나는 거는 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기 터키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홍콩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후에 유로 약세에 그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 아마 영국의 브렉시트가 마무리가 되면 이 이탈리아도 상당히 그 반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당히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약간의 위험 경고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러시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안 좋다며. 뭐 근데 이게 과열권이야. 이거는 각 나라에서 이 제출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건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 이 자료들을 100%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인데 경고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양적 완화를 뭐 안 하더라도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 경기를 부양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멕시코도 그러고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되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미국이 안 좋아지네 하고 말아버릴 게 아니라 미국을 직접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미국만 따로 놓고 지금 상황을 보면 자, 미국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그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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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제외하고는 뭐 저 석유가 나오는 알래스카라든지 뭐 하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아직도 과열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쉽게 꺾인다 이런다 얘기는 뭐 할 이유도 없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석유나 셀 그 오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미국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은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하고 금융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고 이제 주목할 부분이 IT 부품이나 이런 그 신성장 관련 그 전자제품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뭐 웨스턴 디지털 같은 하드디스크 만드는 저장장치 만드는 이런 부분들만 조금 안 좋은 걸 보면 새로 이렇게 이제 개발되는 부분이나 발전될 부분의 IT 쪽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만 봐도 우리 경제가 우리 세계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금도 보고 조금 그 금도 그래서 제가 조금 금하고 원유하고도 지금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고 지금 그 변곡 좀 보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지금 선물 차트 하고 지금 선물 차트도 지금 미국 달러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이게 약세가 나오겠죠. 중국도 지금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좀 더 이상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로 일단은 이 위에까지는 간다고 지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박스권 이 저항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이
저항대에 지금 부딪혀서 반락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그 변곡점이 이날이 나왔어야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오고 요 날이 지금 변곡점이 되면서 밑으로 지금 힘을 받아서 이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참조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기 이 저점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어제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한 24개 그 대표 기업 중에서 12개를 신용 등급을 하향을 시키는 바람에 아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보다는 뉴스의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가도 그러고 지금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국 무역 협상이나 뭐 미중 무역 협상이죠. 문제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 홍콩이나 이런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뭐 아주 미약한 부분이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빠른 시간에 안에 해결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S&P 이 부분이에요. 짤막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S&P하고 나스닥하고 다우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에 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모든 지금 지수를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이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우지수하고 지금 나스닥하고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여기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S&P 500도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힘의 대결이 펼쳐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